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 데자뷰예요. 옛날에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건데 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보면은 그때도 뭐 지지율이 막 올랐어요. 그때 이게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유한국당 초기에는 지지율이 이제 막 10%대 나오다가 점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막 이거 막 출범하고 그래서 총선이 있었던 2020년 초에 보면은요. 그래도 뭐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뭐 두 정당의 민주당하고 두 정당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말기에 보면은요. 한 5%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막 고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만 되면 된다.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표가 정강훈 집회에 가가지고 아스팔트 막 우파들하고 막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거기서 막 삭발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그 결과가 지지율도 막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착시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103대 18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거의 양당제에 가까운 이거는 중도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지층들은 자기들끼리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내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즘은 워낙 약을 많이 파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이제 그거 약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지한다고 응답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막 그 MBC도 하고 뭐 경향신문도 하고 신년에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70대 30이에요. 그렇죠. 예, 70대 30인데 그러면 중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국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60%에서 65% 정도가 이거 내란 아니라다라고 응답을 하거든요. 진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한 사람은 85에서 90이 내란이라고 하고요. 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75% 안팎이 내란이라고 해요. 진보랑 중도가 딱 동조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네. 국힘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만 딱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막 어제도 그 방송했을 때 막 40% 나왔네 뭐 막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래 맞자. 예. 실제 리얼미터도 보면 올라요 약간씩. 예.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 봤자 선거 치르면은 개박살이에요. 그러니까 개박살. 그게 뭐가 됐든. 근데 보수 TK에 있는 몇 명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어. 103석, 108석 맨날 요게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100석 밑으로 무너지는 순간까지 올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00석 미만으로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어요. 영남 해봐야 뭐 65석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진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수는 승리 전략이 뭐였냐면은 TK에서 중심 잡고 PK가 같이 붙어주고 수도권의 보수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이거가 그렇게 이제 그게 이명박 때 그런 포지셔닝이었거든요. 보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보수가 너무 이 연령대로 보면은 70세 이상, 65세도 아니야. 요즘은 거의 70세 이상으로 보수 우위가 나타나. 그 밑에는 보수 우위가 안 나타나요.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60대도 아니더라고요. 60대도 아니야. 60대 60대도 초반하고 아니야. 후반도 다르고 65세도 이게 반반이고 70세 이상인데 이게 생물학적 퇴장은 매년 30만 명씩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의 지지자들이 매년 30만 명씩 사라지는데 그럼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입이 안 돼. 20대 탄핵을 아니 계엄을 한 거를 누가 지지를 하겠어. 그렇지. 보수 정당은요. 이거는 선거 치료가 한 5번 져야 돼요. 그러면서 전국 선거에서. 이게 그렇지. 왜냐면은 예전에도 2014년에 지방선거는 비겼거든요. 9대 8로. 비겼는데 그다음에 2016년 총선 지지, 2017년 대선 지지, 2018년 지방선거 지지, 2020년 총선 지지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잿더미에서 보궐선거 2021년 보궐선거 하면서 보수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5번, 6번 져도 이게 이 윤석열 이 계엄은 내란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치료를 당해봐야 된다. 이거 선거를 치러봐야지 그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이제 울며불며 그때 이제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 중반 제 딸도 이 정도인데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세월호 참사 그리고 좀 커서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20대 중반에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겨울 룸 맞아가며 키세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잊혀지겠네. 이건 안 잊혀져요. 이거는 마치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들처럼 이거 평생 가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라는 게 여러 정치학 논문에 보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돼요. 부모의 성향과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은 아직도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안 변해요. 그렇지. 특히 이제 40대 이상은 그냥 그렇지. 내가 뭐 중도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찍는 정당이 있어 솔직히. 그렇지. 민주당을 찍든 국힘을 찍든 그러는데 20대 때 이들이 어떤 정치적 경험을 하고 내가 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국힘은 망했어요 지금. 솔직히. 망했어. 예. 2014년 세월호 참사도 박근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을 일으켜. 그런데 저렇게 뻗대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해 본 일이 조차 없는 일 아닙니까? 야.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제가 이제 좀 쉬어 가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끝납니다. 체포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수사관들이 이제 대통령의 팔짱 딱 이렇게 끼면서 네. 팔짱 끼면서 자 가시죠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쑥 수그리고 네. 끌려 나가면서 이제 영화나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는. 찌질하게 재판 과정까지는 안 나오지. 그렇죠. 끝나고 이렇게 그 후일담 비슷하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러면서 이제 축배 들고 이러면서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영화가. 그렇죠.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제 뭔가 또 2부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가상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20대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도 우리라고 하기에는 저는 또 그 뭐 중간 세대입니다만은 자꾸 그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지 마시네. 이 한참 윗세대인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겪어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처음 봤어. 이런 게 처음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두환보다 더한 인간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탄핵은 아주 뭐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